그냥 흔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이게 예고 방송을 드렸고, 또 오늘 이제 또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또 자리를 했고요. 그래서, 예, 박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한 주간은 좀 어떻게 잘 그냥 뭐 지내셨는지.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아, 준비도 하고. 예. 예. 그래서, 그 제목을 좀 재밌게 지은 것 같아요.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예, 코너 이름이고, 어, 또 박사님께서 이제 주신 주제가 오늘은 또 이제 서양보다 막강했던 동양. 근데 어, 동양은 왜 그러면은 서양한테 망했나? 이런 그렇지. 내용인데 보고서 왜 예, 예. 이거를 제목을 했냐면은 예. 우리들은 그냥 서양이 당연히 우리보다 더 잘나고 잘 살았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예. 세계 챔피언들은 다 서양이고, 근데 그렇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양이 더 힘이 막강한 적도 있었고, 네. 오늘 서양이 좀 막강한 것은 그들이 몇 가지 점에서 우리보다 뭐 음. 잘한 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니까 네.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음. 서양이 우리를 앞서게 된 네. 그 배경부터 한번 멀리 따져가 음. 보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박사님 음. 그 이제 얘기하는 힘이라는 거 함이 어, 어.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를 가르는 힘, 그 그렇죠. 결정적인 힘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힘이 세다 그러면은 예. 그냥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음. 일은 돈, 이는 음. 군사력.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음. 그러니까 좋은 전략과 네. 국민의 의지. 그 세 가지인데, 네. 그런 면에서 동양이 결코 서양보다 약하지 않았어요. 그 음. 대표적인 거가 뭐예요? 몽고 아니에요? 네, 몽고. 네, 몽골이죠. 몽고는 뭐 서양이 쩔쩔맬 정도로 무시무시한 음. 강대국이었습니다. 12세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0년, 900년 전에 네. 세계를 동양이 완전히 석권을 했고, 음. 그리고 중국의 뭐 한나라, 당나라 뭐 이런 나라들 음. 전부 다 강한 나라였거든요. 영국보다 당나라가 훨씬 더 강해. 그때는 영국은 있지도 않았겠다. 이 아. 식으로 로마 제국이 옛날에 있었고 중국의 당나라가 있었을 때 누가 더 강한지를 지금 학자들이 아, 이렇게 모릅니다. 서로 평가는 못 붙어보진 한다. 않았어. 싸워봤어야지 누가 더 강한지를 아는데 네. 둘 다 강한 나라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그 따져보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모르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제가 또 음,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또 생각했던 음, 음, 게 음. 지리적 요인가? 그러니까 환경적 그런 것 때문에 동양과 서양이 차이가 있던 거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실 학자들도 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네. 왜 서양이 동양보다 앞섰느냐 했을 때 예. 뭐 지리적인 주장도 있고 또 생각이 달라서 그렇다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런데 물론 이제 아프리카처럼 그냥 1년 내내 더운 데서는 문명이 발달을 못하죠. 아, 네. 그렇지만은 온대 지방, 아시아도 온대고 유럽도 온대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아시아도 뭐 농사 잘 되지 않았나요? 유럽도 음. 뭐 또 녹지대가 음. 많았고 그래서 순수히 지리적인 것보다는 인간의 그 삶의 방식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으느냐 어떤 게 하는 것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느냐는 음. 그 그러니까 어떤 제도 나는 그쪽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 내가 예. 지리를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지금 북미하고 남미하고 네. 어디가 더 잘 살아요? 북미가 북미죠. 훨씬 더 예. 잘 살지. 캐나다, 미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 왜 스페인은 북미를 안 건드리고 남미를 갔을까? 음. 남미가 지리적으로도 좋아서 거기 간 거예요. 아, 네, 네. 기후도 거기가 더 좋았고. 음. 근데 그래가지고 남미를 먼저 유럽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네. 북미는 이거 못 쓰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이 다 점령한 다음에 나중에 영국이 나가서 영국, 프랑스가 북미를 점령을 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북미가 훨씬 더 잘 사는 거는 뭐 기후라든가 지리로 설명이 안 되죠. 네. 음. 그러니까 지리나 기후적 요인도 뭐 있을 수 분명히 있겠으나, 있지만은 그것이 예. 제일 중요한 요인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군요. 음, 음, 예. 그래서 음. 좀 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 음. 몽골 제국이 있었잖아요. 어, 근데 이제
뭐 저희가 해양 세력 이런 그치. 얘기 하죠. 어, 해양 세력이 응. 강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고. 바다를 제패한 나라. 그렇죠. 예. 어. 근데 몽골은 사실은 이게 딱 봤을 때 그렇지는 이게 않은 것 몽고가 같은데. 예, 예. 지금 이제 제국의 땅 넓이로 쳤을 때 몽골을 1등으로 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뭐 로마, 페르시아 이런 거 다 쳐도 몽고가 더 커요. 네. 근데 몽고 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제국으로 이제 오래 지속되는데 실패한 이유가 대륙의 제국이라. 네. 그러니까 무역을 다 바다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몽고는 그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몽고가 일본을 못 넘어갔잖아. 그 조그만 바다를 못 넘어와서. 응? 우리가 그 강화도로 도망갔었잖아요. 우리 네. 고려가 그 바다를 몽고가 못 넘어. 그러니까 바다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몽고가 결국은 이제 제국을 유지하는데 실패를 했고, 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한 것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네. 뭐 우리가 콜럼버스라든가 마젤란이라든가 바스코다가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거든. 네. 그래서 바다를 유럽이 장악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세계는 유럽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음. 봤던 것 중에 재미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자, 1400년대라고 가정을 이렇게 했을 때 조선의 농부가 있고 영구의 농부가 있다. 그러면은 누가 더 잘 살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조선의 농부보다는 영국이 더 영국의 잘 농부가 살았겠지 잘 당연히.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네. 내가 그 세계화라는 과목을 그 이화에 대해서 그 몇 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내가 그 세계화가 쭉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1400년, 내가 1500년부터는 지구가 한나가 돼요. 그러니까 배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1500년에. 그래서 그거보다 100년을 앞당긴 거라. 그래서 1400년대에는 누가 더 잘 살았을까? 답. 둘 다 못 살았다가 답이에요. 둘 다 못 살았다. 둘 다 못 살았고 어느 정도로 못 살았느냐? 그냥 먹을 것도 겨우 큰 건지 배를 골치 않을 정도였고 옷 한 벌, 네. 숟가락 한 개, 자기 재산이라는 거가 없을 때라. 그래서 조선의 농부나 영국의 농부나 전부 그냥 가난했어요. 옛날 저 때는 부유하다는 개념이 귀족이라든가 왕족 외에는 없을 때라. 그때는 모든 평민은 가난했다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왕족, 귀족과 그냥 빈곤한 어떤 그렇죠. 빈곤한 다수와 극소수의 귀족들. 약간 그래서 저거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영국이나 조선이나 똑같았다. 둘 다 뭐 별로 차이가 빈곤했다. 날 게 없었다. 생활 습관도 비슷했고 네. 뭐 그냥 재산이라고 없었어요. 재산이라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그렇죠. 몽고 제국 몽골이죠. 넓이 보세요. 지금 뭐 터키까지 뭐 저쪽 다 끝까지 다 갔잖아, 그죠? 근데 저 말 이제 타고 간 거예요, 말 타고. 이들이 이거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거를 그 바다를- 바다를 통해서 하나를 역시를 못해서 상업 단위로 역시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단위로 하나를 엮었으면은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몽골은 그냥 땅을 계속 그렇게 넓히고 뭐 지배 영역을 넓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땅을 넓히는 걱정이니까. 데까지 가고 네. 저쪽은 전부 이제 자기 자손들한테 또 땅을 논아주고 그랬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혼자서 다 제패할 수는 없었고. 네. 근데 하여간 그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듯이 일본을 못 건너갔고 그리고 강화도도 못 건너오고 그 정도로 바다에 대해서는 참 약했던 제국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아까 말하셨던 유럽이 이게 유럽이 이제 15세기에 들어서 네. 그러니까 1492년에 그 미국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콜럼버스가 발견하고서 그걸 인도라고 그랬죠.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네네. 못했고 새 땅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스코 다 가마가 저쪽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 맨 남쪽을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길을 개발했고 그리고 마젤란이라는 그 함대가 마젤란의 그 배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물론 마젤란은 오다가 필리핀인가에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들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마젤란의 팀이 세계 지구를 한 바퀴 했다. 도는데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이 세계의 무역로를 장악하고 세계를 석권하는 기회를 만들었죠. 근데 저렇게
까지 할 수 있었던 음. 동력이 뭘까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인간의 뭐 지적 약간 그 나가고 싶은 호기심도 호기심? 있고 예. 뭐 저 사람들은 뭐 용감했던 사람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예. 콜럼버스는 말이죠. 서쪽으로 갈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배가 네. 육지를 뒤로 하고서 가진 않았대요. 아, 그러니까 배를 항상 육지를 보면서 가는 거야. 네. 육지 옆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그때는 지구가 평평하니까 아, 가다가 떨어질까 봐. 떨어져 죽을 수도 예. 있거든. 그래서 지구를 그 땅을 등어리에다 놓고서는 안 가요.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갈 때는 정말 용감한 사람들. 아, 그리고 막 속였어. 가는 네. 거리를. 그리고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가면은 인도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돌아온단 말이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감한 사람들이 간 거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종교적인 측면도 있고. 네. 콜럼버스가 그 이사벨라 여왕한테 그랬대거든.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좀 파겠다고. 그래서 이제 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벨라 여왕은 당신이 발견하는 땅은 다 당신 거다라고 또 이제 그 부를 약속해주고 아, 부와 권력을 뭐 부, 권력, 종교, 네. 뭐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서양은 이제 지구를 다 한 바퀴 돌았죠. 저게 어떤 정복의 시초가 된, 그 정복의 시초가 되고 네, 세계 역사가 옛날에는 중국 따로 유럽 따로인데 네.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와서 봤거든. 동양도 다 네, 봤단 네. 말이야. 아, 그 저기 저런 이후로는 나라가 그냥 있구나. 진짜, 일본도 있고 네. 그때 뭐 서양 사람들한테 일본은 꿈의 나라야. 길거리가 금으로 깔려 있다고 막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아, 일본 일본의 길거리요? 일본의 길거리에는 금으로 깔려져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근데 어. 어떻게 나오게 그러니까 그냥 환상이니까 환상. 환상이라서. 옛날에 그 멀리 그런 나라가 있는 모양인데 네. 거기 가면 없는 게 없다더라 말이지. 이런 환상.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확인하게 된 것이 15세기, 그러니까 1500년, 1400년대 말년부터예요. 그런데 하여간 그 지금 저기 여러분 책 보는데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그 폴 케네디 아주 정말 저건 정말 잘 쓴 책이에요. 네. 내가 이제 박사 논문 쓰는 마지막 해에 저 책이 나왔는데 네. 야, 이 책은 정말 잘 쓴 책이다 그러면서 내가 감탄하고 읽었던 책인데 저기에서 오늘 그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다를 제패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맞는데 네. 콜럼버스나 바스코다가마나 마젤란보다 바다를 먼저 제패한 것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네. 폴 케네디 교수가 찾아내는 거라. 근데 세계를 더 먼저 차지한 중국이 왜 세계 챔피언이 되지 못하고 중국보다 더 늦게 바다로 나간 포르투갈이나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네. 세계 패권국이 되느냐는 데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 책의 1장은 네. 15세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명나라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해군도 명나라는 중국하고 상대가 안 되게 강했다. 네. 근데 해군이 강한 나라가 왜 제국을 못 만들었냐라는 것이 저 책의 출발점이에요. 첫 어떤 의문에서 시작을 그렇죠. 한 거군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너무 궁금하단 말이지. 네. 유럽이 당연히 1등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아는데 그럼 조건을 보니까 바다를 제패해서 유럽이 1등이라고 얘기한다는데 바다를 먼저 제패한 거는 중국이네. 연구하다 보니까. 근데 저 책들이 지금 루드비히 데이오라는 학자도 뭐 옛날 책이에요. 1500년서부터 지구를 하나로 보는 책이라. 1500년부터 그때는 지구가 하나야. 동양서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하나로 글로벌 시스템이 그때부터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구는 하나다 이런 네. 생각이. 그래서 아까 그 명나라가 이제 강한 그때가 네, 이제 최고였다. 1500년이 명나라였거든. 예. 근데 폴 케네디가 보니까 그 당시에 유럽의 포르투갈, 스페인이 아무리 강해도 중국하고는 상대가 안 돼. 중국이 거의 엄청나게 더 강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왜 한 300년 후에 영국한테 망했을까? 네. 그리고 또 중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별로 이렇게 힘이 없었잖아요. 그것이 저 책을 쓰면서 이제 궁금증이라 어떻게 서양이 세계를 제패했는가는 그 네. 강대국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어떻게 흥망하고 망했는가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지.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이제 저거는 삼선? 네. 저거는 이제 그 폴 케네디 책에는 안 나오고 아, 예. 저 책이 나오는 책이 아마 여기 내가 그 보내줬을 거예요. 중국의 바다를 지배할 때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 When China Rules the Seas. 중국이 세계를 다 지배했었는데 네. 그때 중국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배하고 네. 콜럼버스가 타고 다녔던 배를 겹쳐서 그린 거예요. 그 까만 그림이 저게 콜럼버스가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배야. 그러니까 중국이 타고 갔던 배하고 콜럼버스 배 한번 보세요. 차이가 엄청난. 네 배거든 길이가. 그러게요. 네 배의 네. 차이가 나면 부피로는 4 곱하기 야. 4 곱하기 4. 그러니까 중국 네. 배가 콜럼버스 배보다 64배가 큰 배예요. 네. 근데 저건 이제 상상화인데 저 상상화를 어떻게 그렸냐면은 중국의 저 배 설계도가 없어. 아, 배 설계도도 없고. 배 설계도도 없고 네. 배 만드는 공장을 다 불태워 버렸어. 그 불- 이유가 뭘까요? 불태운 그러니까 이유가? 네. 그 이유가 이제 서양이 동양한테 이긴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타다 남은 저 꼬랑지, 그 네. 러더라고 그러잖아, 러더. 그러니까 붕어 꼬랑지. 그러니까 이제 방향타. 네네. 방향타가 타다 남은 방향타가 나온 걸 보고서 거기서 상상을 해서 저 배를 그린 거예요. 아, 그거랑 이제 비례해서 비례해서. 어떻게 좀 크기가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쓴 거 120m 아니에요? 길이가 120m가 나오는데 네. 콜럼버스 배는 길이가 30m예요. 와. 그러니까 4배 아니야? 근데 이제 어느 학자들은 저거 목선으로는 120m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나무로만 나무로는 하면 120m짜리 불가하다? 못 만들다라고 예, 예. 얘기하는데 근데 노아의 방주가 100m가 됐었거든. 네. 노아의 방주도. 노아의 방주가 500피트인가 뭐 그래요. 이것도 한 네. 100몇십 미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저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수수께끼야. 아, 미스터리군요. 중국이 저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 배를 못 만들게 하고 설계도 다 태워버리고 네. 배 만드는 공장도 다 태워버려가지고 네. 그 흔적을 가지고 상상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저 배가 언제부터 다녔느냐는 기록이 있어. 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중국이 저런 배를 몇백 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엄청난 배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한 7, 80년 전부터 중국은 저걸 타고 다닌 거야. 그래서 폴 케네디 교수도 그렇고 서양 학자들이 저 큰 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조그만 배를 가지고 있는 서양이 세계를 제패했을까가 이제 질문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게 그 제가 상상하거든. 그 보선이라고 처음에 해서 보선이 뭘까 보선은 하고서 보물선이야.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레저십인데 중국이 저 배를 보물선이라고 한 거는 예. 저 배가 전 세계를 가가지고 그냥 아, 다 쓸어온 뭐 다 쓸어오는 거야. 뭐 우리가 중국 사람이 못 봤던 것들 막 쓸어오고 네. 저기에서 갖고 온 것 중에서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거 기린이에요. 기린? 중국 황제가 기린을 그렇게 좋아했던. 동물을 실어서 목이 긴 동물. 아프리카 가서 기린을 잡아온 거라죠. 그리고 저 함대가 얼마나 힘이 셌냐면은 네. 어느 왕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왕을 잡아와요. 네. 그래서 저 함대가 조그만 나라 하나를 막 없애. 여행하면서. 왕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실론, 스리랑카의 옛날에 실론에 있던 왕이 그 중국 함대한테 말 안 듣고 잡혀오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중국의 그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을 때 저 배를 타고서 그때 저 배를 운영하던 사람을 정화제독이라고 그래요. 네. 중국말로 정허, 그 우리말로 읽으면 정화야. 네, 정화. 우리나라의 그 해상왕 장보고라고 나오죠. 네. 저 사람이 중국의 장보고야. 중국 사람들은 저 사람을 이렇게 존경을 해요. 뭐 장보고보다 훨씬 후의 사람이지만. 네. 근데 저 사람이 그 세계를 제패했던 함대를 이끌고 다니던 사람이라. 근데 그 막강한 함대가 왜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지느냐가 폴 케네디가 제기하는 미스테리의 출발점이라. 네. 그래서 또 보니까 이거 요게 이 책에서 이게 내가 저 그림을 네. 저기 저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네. 1997년에 나왔죠.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When China Ruled the Seas. 중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콜럼버스가 나타나기 100년 전에 이미 중국은 세계를 다 설치고 다녔다. 그리고 제가 이게 루트를 보니까 모가디슈
모가디슈까지 아프리카까지 막 간 가고 거. 그랬었더라고요. 그거는 확인된 루트예요. 확인 안 된 루트도 확인 안 있을 된 수 있는 루트는 건가요? 미국까지 갔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을 유럽 사람이 아니라 중국 중국에서 사람이 제일 먼저 갔다? 발견하였다라는 책이 연구에서 나왔어. 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 우리가 진짜 그 신기하네요. 500년 전 것도 모르는 거야. 예. 500년 전 역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이제 정화 제독을 그 우리 이순신 장군 같아, 그지? 네. 이렇게 그렇죠. 그려가지고 정화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다. 네. 이거는 정화라는 사람이 세계를 제패한 거는 이거는 실화야.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나 큰 배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미스터리 상상이야. 속에. 그래서 정말 120m짜리 군함이 맞냐?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한 70m는 되지 않았겠냐 그래도. 네. 70m라도 콜럼버스 거보다는 10배도 크죠, 넘는 훨씬 거예요. 크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배를 가진 중국이 왜 세계를 제패하지 못하고 저 조그만 배를 가진 유럽이 세계를 제패했을까? 거기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얘기를 그다음에 보자고요. 그래서 정화 얘기를 이제 정화 얘기가 나오길래 저 정화가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내 정화를 내 저 사람 알고 있었어라고 하는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의 이제 응. 출처인 나무위키를 저희가 젊은 사람들의 출처인 나무위키를 보고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일단 이 사람이 한족이 아닌 거예요. 한족이 아니고 뭐 찾아보니까 이제 저거를 뭐 이슬람 믿었다고 그러고 예, 생목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눈의 색깔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예, 뭐 그거랑 약간 다른 의미인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생목족이라고 해서 동아시아부터 유럽 쪽까지를 이제 포함한 그렇죠. 어떤 민족, 넓게 보면 그렇죠. 유럽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런 우리나라로 사람이- 지금 뭐 세종대왕 조선의 초기라 저기가. 그럴 때 벌써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그 과학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한 나라였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 저 큰 배를 그때 만들었고 네, 그 이제 지금 확인된 루트를 한번 보시자고. 중국의 정화 함대가 4번에 걸쳐서 이제 그 여행을 쭉 했는데 네, 어디까지 갔는지 요거는 이제 확인된 루트예요. 보니까 저쪽 남경에서 떠나가지고 저쪽 그 어디까지 갔냐면은 아프리카의 모가디슈. 그 밑에 가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갔던 거로 돼 있어. 그거는 확인된 역사예요. 어, 거기 가서 온갖 그냥 금은 보화를 막 사갖고 오는 거야. 다 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오면은 그러니까 저쪽 칸톤이라는 데가 저 중국의 남쪽인데 네. 남경 다 바깥 바다 쪽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이 보고서 막 감탄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수도는 북경이라 저 베이킹이라고 그러는데 북경 저쪽 네. 위쪽이죠. 그러니까 북경의 그 황제가 뭐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근데 이런 걸 갖고 오는 저 배를 왜 없애버렸을까? 왜 못 타고 다녔을까? 그게 이제 동서양이 발달하고 실패하게 된 미스테리의 하나의 클루야, 클루.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어느 날 지금 내가 그 정화 함대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1421년이다라는 책이에요. 네. 저 사람은 그 개빈 맨지스라는 그 영국 영국의 이 아마추어 히스토리아니라 저 사람은 역사학 교수는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이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인데 잠수함 타던 사람인데 음, 자기가 중국의 그 해군을 공부하다가 놀란 거야. 네. 이런 해군이 있었는데 이게 아프리카까지만 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자기네는 훨씬 조그만 더 배를 타고 돌았는데 네. 왜 중국이 안 돌았을까 말이지. 이런 그 어마어마한 배를 가지고. 그래서 쭉 연구하다가 1421년에 중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내다. 우리는 1492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콜럼버스가 1492년이거든. 네. 그거보다 70년 전에 음, 그러고서 저 사람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자기가 캐나다에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발굴을 그러니까 한 건가요? 저 배에 도자기를 싣고 가서 거기다 놨기 때문에 중국 도자기가 캐나다에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것도 내가 이제 확인을 했더니 정통 역사학자들은 안 받아들여요, 저거를. 그래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이 맞다로 지금도 돼 있어. 그런데 미국은 콜럼버스가 먼저 발견한 게 그러니까 그 정통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영국 학자들도 예.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일부 재야사학자들은 네. 개빈 맨지스 얘기가 네. 맞을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나도 중국이 먼저. 저 책을 보고서 예. 중국이 먼저 미국을 갔다는 것은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저 정도 배를 갖고 있으면 안 갔을 리가 네. 왜 안 갔을까가 의문이 남는 거야. 음. 저런 좋은 배를 가지고 왜 안 갔냐 이거야. 미국까지. 좋은 차를 타고 왜 거길 안 가봤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이 근데 제가 이제 저거를 뭐 히스토리 채널에서도 한번 특집으로 해줬어. 그러면서 저거는 그냥 소수설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방영은 해주. 방영은 해줬는데도 소수다. 소수의 주장이다. 소수의 주장이래. 그러니까 뭐 학자들이 또 뭐 서로 이제 자기 거가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저 배도 진짜냐 가짜냐 가지고 논쟁이 많고.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70m는 된다요, 다위.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대항해 시대 이러면서 대항해 만화나 시대가 애니로도 많이 다뤄지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대항- 아시아판. 대항해 시대는 중국이 시대 같다라고 하도 맞아. 근데 왜 갑자기 끝났냐? 네. 아까 1408년부터 1433, 네. 1405년. 그러니까 28년하고 딱 끝났어. 왜 28년인데 뚝 끊쳤냐가 이제 왜 뚝 끊쳤냐? 네. 그거가 그 다음 페이지 예. 보면 그 앞에 있는 지도 잠깐 봐도 되는데 명나라 황제가 그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을 때예요. 저 사람은 이름이 영원한 즐거움이거든. 영락제, 영원한 즐거움이야. 즐거움. 근데 왜 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을 갔냐는 것도 이론이 많아요. 저 사람이 이제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거든. 네. 근데- 무슨 난 이렇게 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 조카가 도망갔는데 그 조카 잡으러 갔다는 설도 있고 지구 끝까지 가서 잡겠다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요 예. 몇백 년 전 역사도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지가 못해요. 야. 최근의 역사도 정확하지가 못한데 예. 뭐. 그런데 저 왕이 이제 전제군주 아니야. 자기 네. 힘이 제일 세. 그런데 정화가 배에다가 금은 보화를 막 싣고 오니까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부산 사람, 목포 사람들이 급격히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왕이 네. 저쪽 시골에 있는 사람들 부자가 되는 걸 참을 수가 없어. 이쪽에 있는 전통 귀족이 저것들이 다 부자가 되면은 군사력도 세질 거고 예. 우리한테 덤벼들 거다 해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막아요. 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항해를- 이 항해 금지. 그래서 해금령이라는 게 나와. 해금령. 바다로 나가지 말 것. 예. 근데 그 해금령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중국의 모든 배들은 돛을 하나 이상 달지 말 것. 돛담배. 그러니까 우리 저 한강에 옛날 배 보면 돛 하나 달려 있지. 네. 돛 하나 달린 배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많이 못 강이나 나가겠죠, 건너지. 아무래도. 그래서 저 배를 설계도도 다 태워버리고 배 공장도 다 태워버려. 그럼으로써 지방의 부자를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한 게 중국이 어떤 그 이제 대항해 사실은 스타트를 중국이 끄는 거지. 끄는 거고 음. 훨씬 잘 될 수가 있었는데 중국이 그걸 또 뭉개버린 거고. 그렇죠. 자기 손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명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명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명나라의 귀족들, 예. 명나라의 황제들은 자기 권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보손이 네. 좋은 거를 싣고 와가지고 남이 부자가 되는 건 싫다요. 그렇다고 자기가 전부 다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폴 케네디의 답은 뭐냐면은 중국은 중앙 집권제. 그러니까 네. 너무 중앙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해서 더 클 수 있는 씨가 잘린 거야. 근데 유럽은 봉건제도라고 그러죠. 유럽은 네. 봉건제도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왕이 넌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라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봉건 제후들이 네. 전부 자기 힘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막 한 거야. 그래서 힘이 막 부쩍부쩍 컸고 중국은 왕의 힘은 세지만은 그 밑에 힘은 못 큰 거야. 근데 밑에 힘이 커지는 싹을 잘라버린 거가 아예. 바로 저 정화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스스로 그러니까 중국의 왕이 네. 중국의 황제가 그리고 황제를 둘러싸고 있던 권력이 다른 권력이 크는 것을 사전에 막았다. 그래서 중앙 집권이 잘 된 나라들은 전부 다
1500년대 이후에 발전해서 다 뒤로 밀려요. 아, 그리고 막 싸우던 나라들, 예.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고 막 싸우던 나라들은 오히려 다 커. 이후에 발전하고. 그래서 서양이 동양을 앞서게 되는데 네. 동양에서 유일하게 통일을 제일 늦게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 말 들었죠? 일본은 그냥 전국 시대 돼 가지고 그냥 티리다 서로 싸우고 난리야. 네. 일본은 황제 한 놈이 없어. 그래서 전부 다 계속 지방마다 장군이야. 예, 전부 다 예. 전부 다 그 장군들이 지배하니까 예. 그들이 유럽 비슷하게 봉건 제도를 아. 유지하면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합쳐지니까 강대국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떤 서열 정리가 끝난 이후에 서열 정리가 끝나고 확실히 보니까 강대국이야. 아. 근데 이제 동양은 서열이 너무 빨리 정리돼가지고 다른 세력이 크질 예. 못했어. 아, 그렇군. 그것을 그렇군요. 폴 케네디가 그 자기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빨리 이룬 동양은 네. 발전해서 뒤로 밀려났고 중앙 집권을 못 이룬 서양은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다 보니까 큰 경제를 이룩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네. 오늘날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저렇게 얘기하죠. 자유로 인해서 자유가 주어진 곳에서 경제가 발전한다. 음.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라고 다 부자 되라고. 음. 그래야 되는데 부자가 되면은 권력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앙 집권화된 중국 권력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자료죠, 저거. 예, 보세요. 저것도 이제 내가 아마 폴 케네디 책에서 따온 것 같은데 네. 1750년이면 지금부터 한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때 세계 경제력에서 중국이 32.8%예요. 미국은 0.1%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상대도 안 돼. 그리고 영국은 1.9. 그러다가 이제 1860년에 됐을 때 그때 영국이 처음으로 이제 영국이 1등이고 중국이 아. 2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60년이면 언제야? 지금 한 100몇십 년밖에 200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1880년대 됐을 때 영국이 이제 완전한 1등이 되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은 중국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서드월드라고 나오는데 네. 서드월드 그러면은 좀 그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야. 그냥 그 옛날에 소련 편도 아니고 아. 미국 편도 아니고 그냥 후진 가난한 나라. 예, 예. 제3세계, 제3세계. 제1세계, 제2세계 그 나머지를 제3세계라고 그랬는데 네네. 아주 가난한 나라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3세계 출신이에요. 아. 중국도 자기가 제3세계를 자부했다고. 네. 그러니까 소련 및 동부 공산권 국가 제2세계, 미국 및 그 영국, 프랑스, 독일 1세계. 이런 나라가 제1세계. 그리고 우리도 제3세계, 인도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 식민지 했던 나라들이 다 제3세계야. 그런데 그 제3세계는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식민지가 생겼으니까 네. 그 옛날에는 보니까 제3세계가 73%나 되는 거라 지구 네. 전체에. 그러니까 제3세계가 제1세계나 제2세계보다 가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제 발전에서 밀려가지고 네. 제1세계, 제2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나온 개념이지만은 영국,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앞서게 된 것은 200년도 안 된 얘기다. 그러니까 중국은 1860년까지도 거의 세계 1등이었다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뭐 서양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가난한 나라고 네. 원래부터 못난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택한 제도, 예, 예. 그리고 정치가 중앙이 너무 센 나라들이 다 발전하는데 실패했고 중앙이 약해서 막 자유 경쟁하던 나라들이 성공을 했다. 그거를 오늘날 경제학자들 이론에 갖다 비치면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해야지 성공한다라는 그 이론이 나와요. 사실은 또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태어나고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또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서양이 우리보다 훨씬 잘난 거로 그렇죠. 보이지. 항상 그랬을 것만 같거든요. 이게 인식이. 뭐 또. 나도 공부하기 전에는 그랬죠. 그냥 아. 서양은 우리보다 뭔가 잘난 놈, 그렇죠. 예. 우리는 뭔가 못난 인간들. 그래서 동양은 서양을 못 당한다 했는데, 예. 근데 그 서양이 아주 1등 가는 학자가 중국은 왜 서구에 뒤처지게 되었나라는 그러니까 강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책 맨 앞에 그 얘기가 나오는 네. 거라. 1500년 당시에 유럽이 이제 막 바다로 나갈 때 네. 그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중국이었다. 좀 명나라였다. 그리고 서양이
바다를 제패해서 지구 경제를 석권했다고 그러지만은 바다를 제패했던 것도 중국이었다. 근데 왜 중국은 결국은 뒤로 처지게 되었는가를 얘기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폴 케네디 저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온 지 좀 오래됐어. 1987년에 나왔으니까 나온 지 벌써 한 50년 한 40몇 년 됐죠. 그렇지만은 저 책은 뭐 워낙 그 이 명조로 소문난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다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이 주장은 폴 케네디의 주장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전제되어야 된다. 국가가 주도하거나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경우에 네.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국가가 경제를 자기가 끌고 자주하죠. 가잖아. 예. 그러니까 자유로 끌고 나가는 나라한테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당장은 좀 계획 이기는- 경제가 더 잘 나가. 예. 그러니까 중국이 막 발전하는 거 보고 미국이 막 놀란다고. 아, 근데 그게 결국은 서요. 언젠가는 이제 언젠가 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우리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은 네. 부모님이 때려시키는 애들이 아니야. 자기가 알아서 때려시키면 잡아줘도- 어디까지는 잘하는데 네. 결국은 그냥 한계에 놔둔 애가 부딪히는군요. 전교 1등은 그냥 놔둔 애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네. 이런 거 아주 재미있는 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경제 발전 막 하고 네. 뭐 발명품도 더 나오고 그 회사들도 중국 회사가 막 한 십몇 년 전에 중국 회사가 다 1등이야.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미국 회사들이 다 1등이에요. 참 그게 가만 놔둬야 돼. 그래서 예. 아. 또 저거를 폴 케네디 책이 뭐 강대국이 왜 흥망성쇠했느냐 하는 그 얘기지만 그 일장의 얘기는 자유 경쟁을 해야지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게 경제가 발전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국가가 계속 그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할 발전은 수 그러니까 있는- 자유주의 국가가 처음에는 늦은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발전 속도가 늦은 것 같아. 결국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앞선다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거 알지? 북한이 그쵸, 73년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보면은 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좋다라는 이론이 팽배하고 있었다고. 아, 미국 사람들도 예. 소련이 1등일 거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밀렸다. 소련이 1등이다. 그런 학자들이 많아. 1980년대에도 소련이 1등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그러다가 어느 날 분들이 무너지는 거 샤크를 보고 받은 거죠. 무너지는 거 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대안은 공산주의다라고 그런 거예요. 아, 자본주의 국가 보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네. 또 보니까 소련도 잘 나가지 북한도 잘 나가지 아, 북한은 73년까지 한국하고 같았어요 경제가. 수준. 그 이후에 한국이 겨우 앞섰다니까. 네. 음.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그걸 통해서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관념들을 네, 바꿀 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찾고. 네. 음. 예. 그러고 이제 아까 댓글 좀 올라온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다 뭐 책 소개해 주시는 거 다 보고서 예, 공부해야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또 했던 이제 말들이 있어요. 박사님이랑 이게 뭐냐면은 우파가 좌파보다 공부 3배 해야 된다. 3배는 더 해야지 얘네를 이길 수 있다. 맞아요. 예.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나도 젊었을 때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좌파 같아. 아.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예, 예. 뭐 다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리고 부자 보면 화나고. 아, 예, 예. 우리 때는 우리 과에 학생이 60명이었는데 네. 집에 차가 있는 애가 한두 명 됐어요. 그거 엄청 잘 걔네들은 하는 거죠? 되게 부자인데 예.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 한두 근데 명 지금은 다 거니까. 있잖아. 그렇죠. 지금 뭐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 차 있는 게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니잖아. 응? 저 뭐 지금도 사실 대학생이 차 있는 경우 아주 아니, 이게 많지는 자기 않을 것 집에. 같긴 한데 집에는 있죠. 집에는 있겠죠. 이게 예. 집에 차 없는 부모님들이나 집은 뭐. 없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뭐 2.2명당 한 대인가 거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뭐 어느 집은 세 대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다는 게 이제 화가 났는데 결국은 자유주의적 발전 방식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북한은 지금도 1000명의 세대인가 그래. 1000명의 세대요. 거기 뭐 차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웬만하면 걸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잘 살게 됐는데 우리도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사회주의가 다 인간한테도 좋은 거다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왜 어렸을 때 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일까? 그게 호소력이 더 좋아. 사회주의는 심장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 네네. 하트. 젊은이들은 마음이 뜨거우니까. 근데 자본주의가 더 좋다는 거라는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쿨해야 돼. 이게 네. 쉬운 얘기로. 아, 그래서 그 나중에 나이가 차가운 많아지면은 이성으로. 나이 많아지면 아 이게 결국은 맞는 거구나 하고 알게 돼요. 아. 근데 젊었을 때는 열정으로. 그래서 영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20대에 저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좌파가 아닌 사람은 하트가 없는 사람이고 아, 네. 30대 이후에도 좌파인 사람은 브레인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지나다 보면은 이제 깨닫는 거지. 네. 깨닫는 거예요. 아, 참.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좌파들 우파들이 좌파를 설득하려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좌파적이니까 왜 마음이 더 머리보다는 마음이 더 앞서니까 네. 그래서 걔네들을 설득하려면 훨씬 논리가 더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공부를 3배 해야지 그 좌파 논리를 가지면 쉽게 받아들여요. 네. 마음에 일단 먼저 와닿으니까. 마음에 딱 와서 먼저 닿거든. 네. 근데 우파 논리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닿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설득하려면 훨씬 공부를 이론이 많이 정교해야 해야 되는 되고. 거지. 네.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시간을 이런 그 마련해서 역사 공부는 하다 보니까 예. 아 그렇구나라고 나오지. 예. 근데 물론 이 공부 하나 가지고 정답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근데 공부는 끊임없어. 음. 지금 폴 케네디도 막 욕먹고 그래요. 아, 그래요? 뭐 예상했던 거 다 틀렸다라고 또 아. 뭐 욕먹고 그래. 예. 그래도 저 사람은 얼마나 그 좋은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죠. 어. 전 사실 처음 알았어요. 어. 저 정화란 사람 있는지도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황급히 공부를 나무 위키를 보고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결국엔 중국은 그러면은 이제 서구의 어떤 그런 자유스러운 중국이 이제 시스템으로 소유 인해서 시스템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중국은 그 서구의 자유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 사실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이 공산당이 붕괴가 되면은 서양처럼 갈 수 있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실제로 청일 이게 전쟁.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일본군이 막 저 청나라 군대 막 무찌르는 사진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동양 네. 국가인데 일본은 또 재밌어요. 자기네들은 일본 사람들이 주장한 이론 중에 탈아입구라는 이론이 있어. 아시아에서 예. 튀어나가서 서양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야. 네네. 자기네들은 서양이 되겠다라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너네들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서양적인 나라라고 그러는 거야. 한국을 보고. 보고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동양 사람인데 네. 우리의 스타일이 무지무지하게 서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젊은 가수들이 세계를 석권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동양적인 리듬이 아니에요, 그게. 걔네들이 좋아하는 세계인이 좋아하는 거를 한국이 맞는 거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서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 거를 다 하네. 잘 받아들이고 또 하니까. 자기네 거보다 더 빨리 나가네. 네. 그래서 한때는 일본이 가장 서구적인 동양 국가였는데 네. 지금은 한국이 가장 서구적인 동양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벅스 집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서울에. 뉴욕보다 서울에 더 많대거든. 네. 탁탁 받아들이잖아. 그렇죠. 서구적인 거를. 뭐 보니까 어. 버거집도 강남에 그렇지. 뭐 인앤아웃 그렇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구식 발전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한 거라. 네. 근데 이제 서구식이 합리주의가 있거든. 합리주의, 자유주의. 근데 결국 합리주의와 자유주의가 발전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고. 이거 공부를 막 강제로 시키는 것보다 창의적으로 놔두는 거가 더 낫듯이 네. 그 서구 사상이 그런 측면이 많아요. 동양은 뭐 형하고 밑에가 그 왕하고 아버지하고 나 이렇게 줄 서 있잖아. 네. 서양은 이렇게 평등적이라고. 근데 한국 사람이 지금 그 서구적인 생각을 되게 빨리 받아들였죠. 그래서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본 사람들이 청일 전쟁하러 가는데 예. 서양이 했던 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그냥 아주 잽싸게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럴 네. 수밖에 없었던 거는 상대적으로 중앙 집권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본 자체가 일본 자체가 그냥 뭐 네덜란드 거 받아들이고 누구 거 받아들이고 네, 막 네. 그 동네마다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 빨리 근대화가 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쟤네처럼 더 잘 살고 더 발전하냐의 답이 이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탈아입구인 거네요. 일본은 탈아입구라는 게 아시아에서 탈퇴해가지고 입 들어간다. 구는 서구. 아시아에서 탈퇴해서 유럽으로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딱 이 동네는 아시아지만 생각은 유럽처럼 하겠다. 네. 그래서 옷 입은 거 보세요. 저 뭐 만화 저 그림 그리지만은 네. 일본군은 완전히 그때 그 뭐 영국군 약간 프랑스군하고 같이 서 제복 있으면은 같은 그러니까 그냥 서양 군대가 돼버린 거야. 그렇고 또 요 사진도 이거 보면은 이제 중국은 있길래. 그냥 근데 중국을 서양 나라들이 막 잘라 먹잖아요. 네. 중국은 개혁 개방을 빨리 못 하고 그러니까 서구적이 못 된 거라 자기네 것만 가지고서 이제 고집을 하다가 네. 지금 서구적이 되느냐 이런 거 따져볼 때 서양 책을 얼마나 많이 번역해서 봤느냐 이런 네. 것도 다 치는데 일본이 그냥 서양 거를 다 빨리 뺏기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저 서구 열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네. 서구 열강이 중국을 막 잘라 먹을 때 일본도 같이 꼈잖아. 저 밑에 그러네요. 그 예. 머리 예. 이 일본처럼 이렇게 묶은 그러니까 중국을 이 분할하는데 일본도 꼈다 하는 저런 그 만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데 네. 1800년대가 됐을 때는 조그만 영국한테도 전쟁하니까 지더라 하는 그게 이제 아편 전쟁이거든. 네. 우리가 이제 아편 전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게 큰 나라가 네. 그리고 영국은 지구를 반바퀴 돌려와서 싸웠는데 중국이 자기 문에서 싸웠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이후에 청나라가 망하고 개혁을 하는데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또 몇십 년 또 뒤로 밀리는 거야. 이렇게 중국을 보면은 어. 그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이런 상황들이 그렇지. 많네요. 아까 정화제도부터 시작을 그 해가지고. 공산주의에서 탈피한 거가 78년이고 네. 그때부터 중국이 쭉 컸는데 아, 이제 정말로 더 크려면 완전 탈피해라지 공산주의에서. 네. 지금 시진핑의 공산당 이거는 안 되고 네. 여기서 탈피하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유럽의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게 어떻게 얘네가 할 수 있었냐를 봤을 때는 이제 세 가지로 그렇죠. 좀 정리를 그래서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내가 될것 이것도 같습니다. 그 우리 왜 서양은 발전했고 동양은 이렇게 좀 처지게 됐느냐를 그 뭐 이거는 정말 그 세계의 문제라 지구의 문제라 왜 네.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했고 중국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그 옛날에 화약 같은 거는 중국을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꽃놀이를 하면은 네. 몽고의 불꽃놀이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같아 수준이. 그 근데 옛날부터 옛날에 불꽃놀이가. 근데 그런 나라는 왜 대포를 못 만들었을까? 불꽃을 가지고 대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오락을 한 거야. 이제 참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동양하고 서양이 이제 차이가 났는데 지금 막스 웨버라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돼요. 칼 막스하고 가장 반대되는 서양의 학자가 막스 웨버야. 저분 그 저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나오지? 사회책에 사회책에 네, 나오지. 나와요. 그러니까 칼 막스에 필적하는 이 반대 사상가 막스 웨버예요. 근데 막스 웨버가 네. 소유럽이 왜 이겼느냐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네. 프로테스탄트 윤리, 청교도 정신, 인본주의 사상 저거 이제 막스 웨버 책에서 내 요약을 한 거예요. 청교도 정신, 인본주의 사상. 청교도는 너무 쉬운 얘기라면은 네. 지금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이다라는 게 청교도 사상이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돼. 네. 그래서 천당 다 갈 수 있어. 성경책 보면 부자가 천당 가기 아주 어렵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청교도에서는 아니야.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그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 거고 천당도 갈 수 있다고.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진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다 발전해요. 특히 미국. 그래서 막스 웨버는 자본주의 발전하는데 청교도 정신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아주 명절을 쓰거든. 네. 그 책에 나온 얘기야. 그 다음에 구조적 원인이 정치 제도가 그러니까 중앙집권화되지 않았다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없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서로 경쟁했다. 이게 봉건 사회들. 네. 그러니까 유럽은 다 봉건 아니에요. 일본이 봉건이고, 그리고 중국은 중앙 집권, 우리도 중앙 집권. 네, 네. 그래서 봉건적인 나라들이 근대에 다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군사적인 요인 해가지고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죠. 중국 사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약을 만들어가지고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중국한테 화약을 배웠는데 그런 가지고 대포를 만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이 나쁜 놈이냐? 어떤 사람은 화약 가지고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은 착하고 대포를 만든 사람은 나쁘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누가 나쁘고 국력을 증가시키기 네. 위해서 뭐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군사적인 기술 혁신 그래서 그 유럽이 그 군사 기술을 동양보다 빨리 그러니까 동양은 창 활 들고 있는데 네. 서양은 총을 만든 거지. 근데 그 총을 제일 빨리 받아들인 게 일본이에요. 그 총균쇠라는 책 보면은 네. 한때는 일본이 세계에서 총이 제일 많았어. 음. 그 일본은 임진왜란이기 때문에 이미 총 갖고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상 생각 프로테스탄트 네. 그리고 구조는 나라가 중앙 집권이 안 됐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개인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왕이 아니라 도지사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군사적 원인, 군사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정복을 가능하게 돼 있는데 동양은 유교는 뭐예요? 산업공상. 산업공사니까 사가 뭐야? 선비죠. 선비죠. 농은 뭐야? 농사꾼이지. 공은 움직이는 그 물건 만드는 사람이지. 상은 돌아다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동양은 움직이지 않을수록 좋은 직업이야. 몸을 사. 덜 움직일수록. 몸이 많이 움직일수록 나쁜 네. 직업이야. 상인들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 공은 계속 뭐 망치 두드려야 되잖아. 농은 그래도 뭐 겨울엔 쉬어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덜 움직이니까. 조금 덜 움직여. 그게 서양은 움직이는 사람을 괜찮게 쳤는데 동양은 안 움직일수록 좋은 거야.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사복고 시붙고 사자 붙는 거가 좋은 직업이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죠. 네. 공과대학이 좋은 직업이고 공대를 가야 되고 이게 바뀌는 거라. 상대를 가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구적인 그런 그렇죠. 흐름이 그 많이 들어온 그렇죠. 부분이겠네요. 그 우리나라의 그 상과대학, 공과대학이 좋아진 거는 우리의 그 산업공상 사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돌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장사하는 사람들. 뭐 물건 들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근데 지금은 몸을 많이 안 움직일수록 좋은 직업이었는데 옛날에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서구가 자본주의도 더 발전했고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더 먼저 네. 있어가지고 승리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큰 이론이에요. 그 막스 웨버 책도 뭐 보면은 우리 서점에도 번역이 한두 권 나와 있는 게 아니야.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독일어를 이제 번역한 책인데 그거는 왜 서양이 앞서고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살게 되었는지를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어. 그 요약한 거예요. 그럼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서양을 또 받아들였기 우리가 때문에 또 서양을 잘 살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뭐 저거는. 우리 다 기독교 신자들이니까 기독교 얘기하면은 편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예. 프로테스탄트를 받아들인 나라가 다 부자예요. 근데 청교도 정신. 네. 사실 이거 기독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또 기독교 입국론이 기독교 굉장히 입국론이 또 서구식 중요한, 사고 방식을 그렇죠. 받아들인 예. 거지. 그 분기였었으니까. 그 민주주의, 그렇죠. 자유. 예. 어.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1776년이라는 해가 아주 특이한 해예요. 1776년에 네. 자본주의를 해야지 더 발전한다라는 책이 나오는 해야. 아담 스미스 얘기 들어봤어요? 예, 뭐 아담 들어본 것 스미스. 같습니다. 그 이름은 알지 그냥 우리가. 예. 아담 스미스의 무슨 책? 국부로? 국부론. 예. The Wealth of Nations. 국가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에 관한 책인데 그게 이제 1776년에 그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민들이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야.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네. 농사 짓고 싶은 사람 농사 지라고 그러고 뭐 타야 만들고 싶으면 타야 만들 다 놔두라 이거야. 분업하게 다 놔두라 이거지.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수록 그런 부자가 된다. 그래서 경제에서의 자유
그 자유야말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다라는 책이 1776년에 나오고 네. 그다음에 자유는 경제적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어요. 인간을 속박하지 말라. 인간이 하라는 대로 놔둬라는 첫 번째 선언이 미국의 독립선언이야. 근데 그것도 1776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을 만든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개가 곱하기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인간의 자유혁명, 경제적 자유혁명, 정치적 자유혁명 그것이 곱해져 가지고 나타난 것이 부의 폭발이에요. 인간한테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고 네.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니까 막 돈이 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자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질문했듯이 600년 전엔 다 가난해. 귀족 빼놓고는. 그런데 평민 중에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치에서의 자유혁명 네. 곱하기 경제에서의 자유혁명. 그래서 미국이 76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이. 76은 자유를 상징하는 단어라. 그래서 그 닉슨 대통령은 자기 비행기 이름이 76년의 정신이라고 비행기 이름에다 그렇게 썼어. 스피릿 오브 76. 그게 76년도에 미국이 독립했다는 얘기. 근데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자유도 1776년이라 저 책에 나온 애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참. 그래서 76년이 네.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 문서로 나온 해가 1776년이에요. 그래서 그 이쪽에서 국부론이라는 책이 1776년에 나온 거야.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이 1776년이고 그래서 하나는 인간 역사에서 최초로 정치적 자유를 부여한 혁명. 그리고 저거는 국부론은 인간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갖다 준 이론. 근데 저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네. 자본주의 혁명. 부의 폭발이. 부의 폭발. 얼마나 뭐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은 대학생들도 자기 재산이 다 있잖아. 노트북 컴퓨터 있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재산이 다 있거든. 네. 옛날에는 뭐 어른들도 재산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저 건물이 뭐냐면은 저 가운데 있는 사진 있는 건물이 프리덤 지금 타워. 미국의 후리덤 타워인데 저게 9.11 때 무너진 건물이에요. 9.11 때 그러니까 세계 무역센터거든 저게. 네, 네. 지금도 무역센터예요. 근데 세계 무역센터를 이제 9.11 테러리스트들이 무너뜨렸는데 저거를 미국이 새로 지면서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는 죽지 않았다. 미국의 자유정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 건물을 프리덤 타워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높이를 그 미국 사람들 아직도 피트 쓰니까 네. 1776피트짜리 건물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진 건물보다 좀 더 높아요, 저게. 네. 그래서 1776피트짜리 새로운 건물 자유의 탑. 이게 미국 사람들이 자유주의 이게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는 그대로 지속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런 행동으로 저 건물을 진 것이죠. 그래서 그 76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가 많아요. 참 또 이렇게 건물까지도 이렇게. 건물에도 다 의미를 주는 예. 거지. 그 자유의 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죽은 사람들 기념해서 가보면 죽은 사람 이름이 다 써 있어요 밑에. 그래서 그 쇳덩어리로 이름을 다 팠어요. 거기 이 씨도 있고 네. 김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의 그걸 죽은 다 사람 한 전원. 거군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그 프리덤 메모리얼 빌딩이라고도 그러고 프리덤 타워라고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제 발전, 정치 발전의 기본은 프리덤, 자유. 자유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그러고 거기 반대되는 거지. 자유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이제 서양이 그 잘 살다 보니까 예. 그거를 세계를 제압을 한 거지. 아무래도 그거 저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아 하고서 배우잖아요. 일본도 따라 배웠고 우리도 따라 배웠고 중국도 따라 배운 거지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서구의 정신을 100% 따라 배운 나라도 있고 중국은 따라 배우다가 그래도 공산주의는 있어야 돼 그런 거고 일본도 일본식 뭐가 또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하다가 삐꺼덕거리는 거죠. 사실 일본을 보니까 서구 문화를 이제 받아들인 나라긴 한데 조금 독립된 그런 국가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약간 중화의 영향을 우리는 이제 받은 걸로 일본은 예. 중화권 중에서는 변두리라. 그러니까요. 그 예. 중국이 제일 그 못난 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 왜 중화 사상이 배신자라서. 중화 사상도 모르는 놈이지. 아, 우리는 거기에 너무 몰입이 돼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중국 거에 너무 몰입이 돼 있어서 우리는 네. 개화를 빨리 못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확 음. 버리고 다 그렇죠. 버리고 그냥 네. 받아들인 거지 서양 거를. 음. 그 쇼군이라는 그런 영화 보세요. 보면은 그 서양 사람이 가서 일본 그 사무라이들 교육시키고 그러잖아. 아, 그래요? 그런 영화들. 어. 그래서 지금 그 서양이 결국은 그 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자유주의지. 네. 경제적 자유가 있었고 정치적 자유를 통해서 세계를 석권했고 음. 그리고 자유가 있는 곳에 이제 아이디어가 막 반짝반짝 튀거든. 음. 그래서 거기서 발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의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갑자기 내가 100을 만들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내가 1000을 만들어. 이게 훨씬 효율이 노동 생산성이 막 엄청 뛰어오는 네. 거지. 그래서 서양이 중국을 앞선 거예요. 저기 지금 그 밑에 나오잖아, 그지? 서기 1500년에 보니까 중국은 인구가 그때 벌써 1억 3천만. 3천. 근데 유럽은 5천만. 예. 유럽 인구가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음. 그 철강 생산량 같은 거 다 보세요. 중국도 상대가 되잖아. 엄청난. 그리고 뭐 육군도 중국이 더 셌고 해군은 뭐 상대도 안 되게 셌고. 예. 근데 이제 참 그 배를 왜 다 불에 태워버리고 말이야. 근데 그 불을 안 태웠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쁘네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북경 사람들 다 망하고 저쪽 광동 사람들이 중국의 그럼 참편이 될 수 있지. 중국에서도 약간 어. 해양 쪽에 있는. 중국의 최대 도시가 광동이 되고 네. 그 광동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중국을 또 통일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기왕에 권력가 있는 북경은 안 돼.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비유했잖아요. 부산 사람들 부자 되는 거 안 돼. 목포 사람들 부자 되는 거 안 돼. 돈하고 힘은 서울에 집중돼 있어야 돼. 라는. 그런 게 이제 발목을 잡았다. 중국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역사상 또 어. 챔피언들을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이제 그러니까 국가들의 힘이 계속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한때는 세계 1등이야. 네. 그러다가 또 스페인이 세계 1등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합스부르크가 지금 잘 모르지. 잘 그러니까 지금 모르죠. 그 유럽의 큰 나라 합스부르크가 있었는데 네. 지금으로 치면은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런 거 다 합친 나라가 네, 합스부르크라. 걔네가 제일 1등인 적이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가 한때 제일 강한 적이 있었고 독일이 더 센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지금 제일 센 시대가 된 거지. 네. 그래서 1등은 자꾸 변해요. 1등은 변하는데 그래서 쟤네들이 1등이 전부 다 유럽 나라들 사이에서 등수가 변했다고.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대결이 아시아와 유럽의 대결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미국 서양 거를 다 받아들이면은 다 받아들이면은 게임하는데 하나도 불리하지 않거든. 네.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와 이제 유럽을 앞으로는 아시아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네. 동양식 사고가 아니라 동양 사람들이 서양 걸 다 받아들였어. 오히려 기독교도 다 받아들이고 합리주의 받아들이고 뭐 서양 사람들 하는 거 그대로 하잖아. 네. 옷도 서양 사람하고 똑같이 입고 다니고. 그렇죠. 네. 네, 아까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다소 우려를 표하시는 게 사실 서양이 요새 좀 이게 뭐랄까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서구엔 몰라. PC라고 하죠, PC. 예. 서구엔 몰라. 그렇죠. 예. 그게 과거에는 이제 자유와 어떤 이 번영의 상징이었다면 요새는 이렇게 뭔가 뭐 이를테면 뭐 예전에 안티파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파시즘 반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파시즘으로 하고 다니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서양도 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뭐 미국에 대해서 이제 좀 관찰을 많이 하고 잘 아는 편이니까 내가 유학할 때가 벌써 한 40년 돼 가잖아요. 네. 그때 미국이 되게 순진했다고 사람들이. 선량하고 네. 그 미국 사람들이 되게 착해 보였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도 각박해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때는 되게 반공적이었는데 네. 요새는 소련이 없어지고 중국도 공산주의를 포기하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또 향수가 생긴 거야. 아, 요즘에요? 어. 아,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위협이 될 때는 향수가 안 생겨. 네. 근데 공산주의 뭐 저거 다 죽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위험해. 아, 오히려. 오히려. 네.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 보면은 막시스트가 많아요. 요새요? 하라면 못 하는데 네. 교수 중에서도 막시스트가 많고. 아, 어, 교수들도? 그, 어, 그러니까 그거는 소련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막시즘이 더 생기는 거야. 네. 아주 웃기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제 약간 변종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뭐, 환경, 뭐, 비건, 막 그, 고기 안 먹고 막 이러는 애들 그것도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네. 나중에 뭐 공부할 기회 있으면 할 네. 텐데, 이제 돈 가지고서는 아, 그 원래 막시즘은 경제학 예, 용어거든요. 예. 근데 돈 가지고서는 자본주의를 못 깨. 음, 그래서 문화적으로 자본주의를 부시는 방법을 네. 고안해낸 거예요. 음, 그래서 요새는 문화 막시즘이라고 그러지. 네. 그런 표현 그래서 쓰더라고요. 뭐 가족이라는 개념이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개념이야. 음, 가족이 있으면은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가족을 파괴하려면은 그 이제 성해방을 해야 돼. 왜냐면 가족이 있으면은 다 뭔가 소유가 생기니까. 소유가 생기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 소유 없이 살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천사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예. 천사처럼 완벽하지가 못해요. 예, 예.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소유 없이 살고 내 거 열심히 일했는데 내 거가 돼야지 그게 남의 거가 되는 거를 누가 예. 일하겠어. 또 공산국가들이 참 다 그냥 다 가난해졌잖아요. 네. 일을 안 해. 내 거가 아닌데 왜 해? 예. 그래서 오늘도 참 또 즐거운 시간 갖고 이제 댓글에서 이제 뭐 여기 막 나왔던 댓글도 막 나와. 얘기들도 예, 아까 뭐 PC 얘기 나왔길래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좀 이렇게 사회주의 얘기 계속 또 나왔어서 드는 생각이 나요. 이게 마지막 어떤 질문으로다가 음.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또 아주 사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아니 게 내가 그 전에 우리나라는 왜 사회주의다 이러면서. 기독교가 흥하지 못하고 쇠하고 있느냐를 어떤 유튜브가 얘기를 하는데 아, 예, 예. 반공 교육을 해서 그렇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기독교가 반공을 주창해 가지고 우리나라 네, 기독교가 안 큰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다 돌보라고 그랬다고. 다 그렇죠. 예. 잘 돌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자유주의가 되면은 다 돌봐지는 거야. 미국에서는 가난해도 그런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미국 가면 가난해도 양담배 피고 가난해도 양주 먹는다고. 어, 어? 그게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풍요롭다는 소리거든요. 네. 음. 어떤 풍요 속에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그렇지. 갖고 근데 이렇게 베풀 이제 수도 그거를 다 있는. 나눠주고 그러라는 예. 얘기는 성경책에 나눠주라는 얘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걸 주라야. 음, 그 남의 걸 사도행전은 뺏지 말고. 자기 걸 주라는 소리지 네. 부자 것을 뺏어서 나눠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여간 음. 그게 우리가 어떤 그것도 예, 공부 예. 나중에 사회주의와 기독교 예. 이게 되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하자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거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이제 깨닫는 건데 나도 어렸을 때는 인간 사회가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선량한데. 근데 보니까 선량하지 않더라고요. 본성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선량하다는 말씀은 좀 이상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불완전하다. 번 돈이 남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 그렇겠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내가 100점을 맞았는데 공부 안 해서 60점 맞은 놈한테 내가 20점 꿔줘야 돼. 그건 좀 사회주의가 바로 그거든.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럼 내가 감각에. 그래서 나도 80점, 걔도 80점. 예. 그래서 평등해야 돼.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주가로 공부해서 100점 맞을 의욕이 생기겠어요? 의욕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관계없어. 음. 너는 그래도 다음번에도 100점 맞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는 60점인데 80점을 20점 얻어서 80점 됐으니까 미안해서라도 공부할 거야. 근데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착하다가 아니라 선량하지가 완전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 칼막스의 최대 단점은 이론이 틀린 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가정, 어썸션이 네. 틀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왔냐면요. 제가 어떤 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포럼 같은 걸 듣다가
그 이제 그 어떤 기독교라고 주창하는 분인데 어. 한땡숙 총리 예전에 뭐 기독교인이잖아요. 다 기독교들 아주 많죠. 그래가지고 요새 자기가 기독교 좌파들 많죠.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제 가는데 음. 성경책을 들고서 가는 그런 거예요. 그 나는 결백하다 이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불쾌하달까, 예. 미국에서도 지금 기독교면서도 좌파들. 그리고 남미는 그러니까요. 남미의 카톨릭은 완전히 해방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좌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미국의 에반젤리칼 정통파들은 공산주의 반대하죠. 공산주의가 되면은 기독교를 못 믿게 하는데. 저 대부분 또 무신론으로 가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와 사회주의, 뭐 기독교와 사회주의 이런 책들 미국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뭐 한번 언제 소개하고서 얘기 네. 한번 해보자고요. 예, 아이고 오늘 그래서 서양은 왜 동양은 왜 서양에 패했나에 대해서 좀 박사님과 이야기 한번 다뤄봤고요. 예, 또 박사님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예, 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한 거예요, 우리? 예, 거진 1시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이게 깨달아가는 과정이야. 예. 공부는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요. 예.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공부한 학자인데도 지금 공부하면 또 새롭고. 여기 우리 지금 우리 권간사가 그래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오늘 저는 정화를 진짜 처음 알았다고 그러잖아, 그지? 전 진짜 몰라가지고 다 공부했고.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익을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 공부는 그러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죠. 뭐가 누가 맞고 누가 그러니까 이제 틀리네, 둘 이걸로. 다 목적은 좋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야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자유주의자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도 싸운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험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잘 사는 거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저거는 다 가짜 사회주의라는 거라. 옛날 소련이나 중국은. 그 진짜 사회주의라면은 구현이 안 됐다. 진짜는 아직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싸움이 안 끝난 거지.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박사님과는 저희가 또 다음 또 주제로 또 다른 주제로다가 이렇게 찾아뵐 것 같습니다. 혹시 언지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는 뭐가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제 주제는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네. 잘 살고 더 부자로 되고 안전하고 통일도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아는 제일 좋은 곳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죠? 네. 쭉 옛날부터 우리는 이제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었고 그렇죠. 그 위에 세계가 있었는데 세계가 변화하는 동안에 중국이 거기에 적응을 못했고 우리도 당연히 따라 적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한국의 역사를 쭉 보면서 그래서 세계사를 오늘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이 셋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개인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국제 체제. 오늘 국제 체제를 잠깐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승만 박사도 얘기할 거고 박정희도 얘기할 거고 뭐 한국 전쟁 분단 이런 거 다 얘기할 텐데 그 앞 부분으로 오늘 이제 원래 동양이 서양보다 하나도 못하지 않았다. 그 얘기한 거예요. 저도 처음 또 알게 된 접한 내용이 많아서 되게 재미있었고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